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어마무시하게 낙폭을 좀 보였던, 굉장히 좀 공포감이 크게 달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많은 우리 애청자님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좀 받았을 구간이고, 정말로 단기 트레이딩을 잘하고 당일당일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하는 거는 시장이 이렇게 극도의 변동성이 나타날 때 그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그런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투자가들과의 다른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그리고 목요일 날부터 이제 서서히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제 금요일 날 더 강력한 공포를 주었고, 또 약간의 미미하지만 이 파생 시장에서 변화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가 나왔고,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마트 머니란 이제 뭐 이미 알고 있는 돈들이죠. 미국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즉 파월이 긴급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전반적인 이런 정세를 이미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자금이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급락과 급등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항상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이 시장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 항상 이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발동할 건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예측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항상 예측하고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일단 오늘 증시 다행히 반등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주말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라이브 방송과 지난주에 이제 시황 방송을 할 때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삼가하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공포에 절정에 들어갔고, 또 어젯밤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평소에 제가 라이브를 진행할 때 옆에서 이제 많이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시장의 바닥에 대한 그 공포,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뭐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많은 분들이 바닥에 대한 공포감에 좀 노출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급격하게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해야 됩니다. 대중과 항상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네 증시는 오늘 큰 폭의 반등을 보였고, 오늘 증시가 반등한 거는 이제 파월의 금리 인하가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었을 거예요. 금리 인하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줬고, 경제 전반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된과 동시에 지금의 코로나가 잡히면은 이 엄청난 유동성으로 다시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시장에 다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계좌에 전부 다 손절을 해서 포트에 계좌가 없으면 안 되겠죠. 지금은 포트에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하락을 할 때 종목을 다 손절 쳐버리면 반등할 때 종목을 매매를 할 수가 없고, 또 시장이 반등할 때 그 반등하는 타이밍에 무서워서 바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돌이켜보면 항상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이거를 점점 좁혀 나가야 되죠. 하락장 때 예를 들면 인버스를 일정 부분 들고 있고,
네, 뭐 현금화를 점차 해 나가고 또 반등할 때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면서 네, 현금 비중을 맞춰가는 그런 일련의 이런 습관이 나중에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지난주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전 세계가 완전히 폭풍을 맞은 것처럼 됐습니다. 앞으로 단기 반등 이후에요. 지금의 반등 이후에 혹여나 이 반등이 저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모두가 지금 반등하고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스터 마켓은 또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수급을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할 건데 일단은 단기 반등은 최소한 수요일까지, 혹은 이게 주 후반으로 가면서 만에 하나 이런 증감자 수가 급감을 해버리고요. 이 급감입니다. 뭐 지금 뭐 800명까지 올라왔었는데 이게 뭐 하루에 200명대로 뚝 떨어지고 100명대로 뚝 떨어진다면 갑자기요. 이러면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저희도 중국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고요. 너무나 비관적으로 혹은 너무나 낙관적으로도 보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로 지금은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장전 네,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시장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전일 마감을 하고 시간 외에서 각각의 종목들 마감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었는데 이 나스닥이 시작하면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가 갑자기 샌더스 쪽으로, 즉 민주당 경선 후보가 한 명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네, 샌더스 쪽으로 이게 이제 또 수급이 몰린 거죠. 더 유리한 국면이 됐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 네, 혹은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쪽에서 뭐 시장을 한번 흔들어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미 위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당연히 흔들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어제 장 막판의 변동성, 위아래 3%씩의 변동성의 장 막판에 2.7%인가 3%를 끌어올렸으니 뭐 1% 정도는 떨어질 수 있죠. 저희가 조가 베팅을 할 때도 조가 무렵에 급등시키는 종목이 시초가에 내려서 출발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목이 다시 뚫고 올라갈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의한 흔들림. 그리고 예전에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시장의 수급은 장 초반에 예상 체결창에 얼마나 많은 종목이 하한가에 찍히는지. 오늘 라이브 처음에 진행할 때 이걸 제일 먼저 봤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나스닥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게 핵심이었어요. 100개 하한가가 100개네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많은 겁니다. 원치 않은 손절이 나간 거죠. 증권사에서 신용 반대 매매를 하한가에 걸어놓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용이 과한 종목에서 하한가에 찍힐 수밖에 없어요. 즉 신용 반대 매매가 됐다라는 거죠. 즉 8시 40분에 보면은 그게 잘 보이니까 엄청나게 신용 반대 매매가 오늘 나간 날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한 PMI 지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국 당연히 조업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저로 나올 거고 이 다음은 당연히 지금보다 좋게 나옵니다. 3월은 당연히 지금보다 좋게 나올 거고 4월은 당연히 3월보다 좋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과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 좋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앞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 국면으로 가는구나 라고 또 시장은 포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오늘의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는 마지막 하나 더. 그리고 코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후반 돼서 약간 둔화될 걸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외 국가들의 이제 그 창궐하는 이런
코로나 형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처럼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이 진단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막 확대해서 키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막 퍼지는 국가가 드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잠잠해질 때쯤이면 다시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각 정부들의 대책이 쏟아져서 그게 증시를 부양해 줄 걸로 일단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 N자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꺾고도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 구간은 신도 모릅니다. 이 구간은. 근데 이 구간에서 대처를 잘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가 반등 시는 항상 업종 대표주를 우선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신 없을 때는, 아니면 비중이 클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즉 이것도 업종 대표주를 강하게 매수를 해줘야 되고요. 덜 빠진 놈이 더 높이 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오히려 낙폭과대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낙폭과대보다는 오히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덜 빠진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공포 국면을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서서히 냉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스도 겪어봤고요, 메르스도 겪어봤고요, 뭐 에볼라도 겪어봤고, 뭐 이런저런 다 겪어봤습니다. 다 겪어봤어요. 이번에 또 똑같이 지나갈 겁니다. 얼마 머지않아서 똑같이 지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긴 호흡이 필요할 시점이고, 빠진 종목들 전부 다 현금화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손실 많을 테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종목이 안 간다 하면 주도 종목으로 종목 대 종목의 교체를 해서 시간을 사는 매매 전략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즉 지금은 흔히 말하는 존버의 구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수급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코스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인 1000억, 기관 1000억, 프로그램 열심히. 근데 코스피는 외국인 7천억, 선물 7천억, 네, 둘이 쌍두마차로 엄청나게 팔았죠. 오늘까지 선물하고 현물에서 1,400억, 1,500억 매도, 1조 5천억 매도에 프로그램 더하면 1조 8천억 역대급으로 던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던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던졌는데 누가 받아주는 주체가 뭐였냐? 외국인은 다 던졌어요. 특히 전기전자를 던졌는데 이 전기전자를 기관이 거의 상당 부분을 기관이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즉 기관이 사는 전기전자는 버텼다. 즉 기관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이제 이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다 샀습니다. 이것저것 뭐 빠지는 걸 다 샀기 때문에 집중력이 없었죠. 화력의 집중력. 즉 4,600억을 샀다 한들 이게 화력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고, 오늘 파생 쪽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오전에 개인들이 콜 배팅 할 때 지수 빼버리니까 다시 풋 배팅 들어갑니다. 풋 배팅 들어가니까 완전히 방향 바꿔버렸죠. 완전히 방향. 그래서 개인들 어제 오늘 완전히 엇박자 타는 매매가 이루어져서 개인들이 조금 많이 손해보는 시장이 되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지수 보면서 종목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이 캔들을 보면 아래 꼬리를 만들었죠, 코스닥. 그럼 사실은 이게 장대 양봉의 캔들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온 겁니다. 그럼 내일 이렇게 갭을 들어서 가주면 좋은 거고, 갭 못 들으면 여기서 막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내일은 11선에서 일부 비중을 줄여야 될 건지, 아니면 갭을 들어서 11선 뛰어넘는 힘을 보여줄 건지를 봐야 되고,
지금 일단 맥시멈으로 보는 거는 이런 구간까지 반등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코너가 100%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일 반등은 보되 이런 선에서는 비중을 일부 줄일 거예요. 비중을 일부 줄이고 종목을 좀 남겨놨다가 좀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뭐 계속 물려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매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내일장 이런 구간에서 이 반등의 연속성이 없다면 반등의 연속성이 탁탁탁 나오면 좋은데 못 나온다면 매도 대응이 조금씩 필요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경우는 54,000원 구간 이하가 강력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이평선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매수 구간이고요. 이평선의 첫 자리였기 때문에 좋은 매수 구간이고, 그 외국인이 오늘까지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기관이 받아줬다라는 거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얘가 다시 올라간다? 그거는 신고가를 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박스권 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래서 박스권 플레이 해야 되고요. 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매수를 해서 오늘까지 홀딩을 좀 하고 있어요. 수익권에서 홀딩을 좀 하고 있고, 수익권에서 좀 홀딩을 하고 있고, 얘도 근데 단기 반등 정도로만 봅니다. 121선 매매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121선 매매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단기 뭐 이런 구간에서 맞고 이제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LG전자는 조금 종목이 좀 그렇네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수급적으로 조금 안 좋았습니다. 수급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쉽다. 근데 절대적 평가긴 한데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번에 매매한 것 중에 LG만 조금 마이너스권이네요. 근데 여기 박스권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일단 홀딩 하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삼성전기. 아주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었죠. 삼성전기도 이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 돌파할 때 뭐 비중 줄여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삼성 SDI 이제 어제 라이브 때 좀 강조를 했던 종목이고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20만 원대 매수를 해서 홀딩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안 팔고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홀딩하고 있고 조금 위까지 좀 봐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21선을 깼기 때문에 얘도 단기적으로 21선을 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그려질지 여기서 이렇게 깨질지 이거를 보면서 이제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도주니까 얘도 주도주잖아요, 종목에. 근데 LG화학은 좋은데 LG화학은 매매를 좀 못했어요. LG화학은 좀 구간 자체가 약간 애매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LG화학도 충분히 볼 수는 있었죠. 이 아래 구간, 이 갭의 상단에서 볼 수 있었는데 좀 더 매력적이었던 거는 삼성 SDI여서 그랬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량주를 조금 잘 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차전지 중소형주는 에코프로 BM 또 있지만 에코프로 BM을 안 하고 PNT를 매수를 했어요. 금요일 날부터 PNT를 들어갔고요. 금요일 날 이때부터 계속 들어갔죠. 들어가서 매도 뭐가 좀 이상하니까 여기서 1,300원에 매도 다시 이제 종가 무렵에 들어가서 오늘 11,000원, 11,000원에 물량 던지고 나머지 홀딩
하고 있습니다. 11,000원에 홀딩하고 얘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V자가 아니라 뭐 이런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밀렸다 다시 갈 거기 때문에 밀렸다가 그다음 세경 하이테크는 매매를 못했고요. 세경도 탑픽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탑픽 종목 안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근데 이게 이제 구간이 좀 애매하니까 네, 세경은 조금 애매했어요. 구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깨진 구간이 있다면 이렇게 꺾일 때는 뭐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꺾일 때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위에서 이 60일선 위에서 안착하고 꺾일 때는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낼 수는 있겠는데 아직 그 구간이 안 나와서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경은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한진칼은 에스코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동안 기관이 받쳐줬던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단기 반등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코넥은. 그리고 나무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인데 워낙 많이 밀렸고 거래 대금도 워낙 없어요. 종목이 거래 대금이 없어서 이제 소외받는 종목이 약간 돼버렸네요. 종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중장기 투자로는 괜찮은데 이거를 트레이딩 하기는 조금 네,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네, 종목은 빼겠습니다. 주도급이 아니라 개별 이슈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만 빼고요. 코인테크도 네, 신고가 노려봐야죠. 근데 신고가를 치고 밀리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드팩토 신고가 치고 가고 있죠. 이 5일선 타고 쭉 가다가 마지막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쏟아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레버리지는 두 개가 있어요. 네, 미국 타이거 이거 지금 거래량 엄청나게 터칠 때는 바닥, 위에서 터칠 때는 고점 구간이 나올 건데 단기적으로는 19,000원까지,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뭐 두 가지 레버리지가 있겠죠. 내일 종가 혹은 모레 시가부터 뭐 청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페스 지금 오늘 비메모리가 상당히 강했어요. 시장 대비 수급도 최근 굉장히 강했는데 이 네페스가 신고가를 칠지 네 이거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페스를 좀 보고요. LB세미콘은 매물이 좀 많습니다. 호실적이 나와서 그리고 수급이 나와서 좋은데 일단은 내일 얼마나 강하게 올릴지 그걸 좀 봐봐야 되겠어요. 일단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배당을 안 하다가 배당을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 배당에 대한 또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좋은 의미에서는 네,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번외로 사실 종목을 보자면 엄청 많겠죠. 오늘 저는 사실 매매했던 게 또 바른손 들어가서 이렇게 매매했어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파는 거 바른손을 추세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매도 라인이 있어서 이 구간은 더 매도하고 봤습니다. 내일도 뭐 바른손이라든지 그리고 시간에 뭐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 뭐 여러 개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또 다시 갈 수도 있는 장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시간에 보니까 이화전기 좀 급등하는 모습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식품 내일 단위가 해제네요. 단위가 해제돼서 서울식품이 이렇게 올라갈 구간도 나오겠고, 비스티시 별로, 포디엠도 별로. 레몬은 변동성은 좀 클 것 같아요. 변동성은. 파미셀은 얘는
거래 대금이 좀 많아서 한번 봐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얘는 항상 약간 네, 변동성, 얘도 변동성이 커서 삼성물산은 별로. 그다음에 KG케미칼도 중기 스윙 정도는 괜찮겠고, 프로스테믹스 이거 괜찮겠다. 네, 프로스테믹스 이 정도 되겠네요, 종목들. 자, 내일도 소공 투자 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뭐 잘 대응하셔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이제 작은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면서 네, 앞으로 좋아질 시장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